compound, 이거는 혼합물, 화합물, 뭔가 합쳐진 거를 화합물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키 센텐스, 주제문이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 조건 안에서 화석이 더 잘 보존되어질 수 있어요 라면서 더스 이하에서 그 조건들,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어떻게 보면 예시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또 구체화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 31에 대한 화석이 보낸 조건에 대한 지금 구체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럼 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In addition to this preservational problem, 이런 보존의 문제에 더하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2가 나오는 거죠. 본문 2가 보존이 잘 되는 것 플러스 뭐죠? In addition to 뭐뭐에 더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끊어주시고 erosion, deformation and metabolism of originally pulsiferous sedimentary rock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erosion 무엇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런 단어는 조금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지금 가로 묶어가지고 원래 화석이 이렇게 있는, 화석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단어도 계속 유추해서 보시면 돼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이런 단어를 갖다 파우스엘이랑 관련 있는 단어구나. sedimentary 라고 하는 거 아까 이거는 퇴적물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퇴적이 되고 있는 돌, 원래 화석이 퇴적되어져 있는 돌이 있는데 화석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 돌에 다가오겠습니다. 이 로드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침식, 같은 퇴적, 침식, 이건 같이 일어나니까 침식시키다, 뭔가를 침식시킨다는 게 뭐야? 깎인다라는 얘기죠. 물이 난다.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 그래서 이 erosion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로 지금 침식이다라는 걸. 이 로드는 알아둬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deformation도 이걸 유추해봐. 포메이션은 어떤 형태가 있는데 그것이 망가진다라는 거야. 맞죠? 형태가 망가지고 메타보피즈, 그 밑에 나오고 있죠? 변성이라고 하는 작용이. 그러면 화석화돼야지 뭔가 들어있는 이 돌이 있는데 이 돌 자체가 잘 보존이 돼야 된다는 거지. 만들어지는 과정 말고 이게 다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가 뭐 이렇게 깎이거나 잘리거나 없어지거나 이게 중간에 뭔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has eliminated, 제거시킵니다. significant portions of, 그것이 많이 없앤다. 아주 많은 비율로, 맞죠? of the fossil record, 뭘 갖다가 이 화석화된 기록을 갖다가 아주 많은 비율을 갖다가 없애버린다라는 거지. over geologic times, 어떤 지질학적 시간을 거치면서요, 지나가면서요. furthermore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furthermore를 읽기 전에 사실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지질부진하게 아마 뭐 읽었을 겁니다. 이 얘기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이게 헷갈렸을 거란 말이야, 맞죠? 결론적으로 근데 마지막에 결론 내주고 있어. 뭘로 묶어주고 있는 건데, 중간에 있는 주제문, 첫 번째 주제문 이하, 두 번째 문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한 방에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or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하면서 이 위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준단 말이지. 이 부분. 이 부분이 결말이면서 아주 중요한, 글의 결말이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 결론은 무엇이라는 거야? of라고 하는 거 전치사로 해석 어떻게 하느냐? 뭐뭐 중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of those once living species, 한때는 살아있었던 생물 종들 중에서 실제로 보존되어져야 어떤 화석의 기록으로 실제 보존되어진 옛날에 한때 살았던 생물 종들 중에서 only a small portion, 아주 작은 비율 부분들만이 have been discovered, 발견되어지고 described, 설명되어집니다. 과학에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결론은 얘기하면 only a small portion이다. 화석의 기록이라고 하는 건 교육되는 건데 only a small portion이라고
실제 사왔던 무언가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맞죠? 그러면 세부적인 거를 중요하게 여긴다. S. 고정관념 X 복제합니다. X. 일시적이다라는 건 이거는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편향되어져 있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유추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결론. 이 글에 이게 편향되어져 있다. 편향되어져 있다. 바이어스와 편견을 갖고 있다. 어디에 치우쳐져 있다. 이런 식으로. 누구 편을 들어주거나 치우쳐져 있다라는 뜻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 전혀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못 풀어야 돼. 지금 내가 한 것처럼 뭐 했어? 속어 하면서 풀어야 돼. 답이 아닐 만한 거를 XX 쳐가면서 그럼 얘가 가장 적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유추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방에 1번을 탁 찍어내는 건 이게 좀 불가능해. 이 문제 특성상. 그래서 그렇게 하나 1, 2, 3, 4, 5를 다 동등성상에 두고 이렇게 하나를 콩 찍어내려고 하면 답이 틀릴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XX 쳐다보다 보면은 그나마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중간에 지지분하게 하려고. Furthermore, 이거 볼까요? 게다가 하면서 계속 지금 덧붙이죠. Most of fossil bearing sedimentary record is located in poorly accessible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본문 2라는 거죠. 지금 이게 생성되어진 어떤 그것이 보존이 또 우리가 발견하기 전까지 잘 되어져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단어 그대로 이 비열이 뭐의 과거예요? 비열 보월 본입니다. 우리 어떤 형태로 많이 보느냐? 비본의 형태로 많이 보게 된단 말이야. 태어나다라는 거. 태어나는 거는 누가 지금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부모에 의해서 와 태어나시 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동의 형태로 많이 보게 되는데 낳다 라는 뜻이죠. 얘가 지금. 그럼 뭐야? 화석을 낳는 화석을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그런 퇴적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록은 위치되어져 있다. 형편없이 accessible.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access라고 하는 거. 접근하다. 접근을 잘 할 수 없거나 거의 연구되어지지 않은 지역에 지질학적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발견 자체가 어렵다. 라면서 이거 본문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 결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야? 서론이자 제일 중요한 문장에 빈칸이 돌려져 있고 본문 1, 2, 3 그 다음에 결말이 나오는 어떤 그런 글의 구조를 갖고 있고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게 어렵다 라면서 이게 뭐야? 보존되기도 어렵고 일부 많이 보존되어지기 때문에 맞죠? 이거는 편향되어져 있다, 치우쳐 있다. 그 시대를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풀 때 이것도 니네는 아직 판단 못할 수 있는 제가 풀이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어떤 단어는 외우고 어떤 단어는 외울 필요가 없어. 무조건 모든 데가 단어를 다 외우는 거 바보짓이고 일부 내가 뭐 하는 거야? 추측해가 이걸 추론해가면서 이 글의 문맥상 얘가 뭐일 것이다 라는 걸 추론해가면서 읽는 것이고 여기는 미네랄라이제이션 이런 거는 굳이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맥상 무엇을 얘기한다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이런 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다 알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하냐? 33번 풀이 한번 볼까요? 33번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33번. 그래도 33번 보시면 빈칸에 들어갈 만큼 적절한 것은 이것도 내가 31번이랑 맥락이 조금 비슷하다. 문제를 내가 글을 다 안 읽은 것도 아니에요. 이걸 읽어보면 이해 못할 글도 아니거든요. 읽기는 어때? 해석이 다 되긴 한다. 근데 결론적으로 어쩌라는 얘기지? 얘도 뭘 필요하기 때문에 너한테 추론해라. 이 글을 전체를 이해해서 결국에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를 네가 찾아내라는 글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지금 뒤로 갈수록 이런 글이 조금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추론 능력을 요하는 지금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고 풀다 보면은 나중에 이런 거 잘 풀게 돼요. 지금 당장 내가 이런 거 맞췄다 맞추지 못했다 이런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복습을 잘 하시고
복습 잘하신다. 이게 어떻게 푸는 문제고 어떤 내용이에 대해서 아시면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빈칸이 끝에 있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보고 내가 보통 그 앞에 어디 보고 32번이죠. 33번 보시면은 빈칸이 여기 있으니까 보통 앞에 어딘가를 읽으면 되는데 얘 내가 now부터 읽어나갔는데 그건 잘못됐었어. 나 내가 풀 때 어떻게 풀었냐. 뒤에 이게 너무 아무것도 없어. It's the same with the big data. 빅데이터에서 역시 마찬가지야. 빈칸이 있다. 난 아마 힌트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앞을 읽어요. Movie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frozen photograph. 영화라고 하는 것은 얼어있는 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still의 의미가 still, 가만히 있다. 멈춰져 있는 그런 사진하고는 뭔데? 근본적으로 fundamentally 다르다. 이런 얘기하고. 뭔 얘기 지금 하나 들고 있어. Now, the quantitative changes. 이런 단어는 중요한 단어죠. quantity와 quality의 차이를 알아보죠. 이거 quality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질이죠. 양보다 질이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짝을 이루는 거죠. quantity라는 것은 양을 말 그대로 물량이 많은 걸 뜻하는 단어죠. 그래서 양적 변화라고 하는 것이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양이 늘어났지만 결론적으로는 질적으로의 변화도 있었다. 근데 이 체인지가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우리로서 지금 상태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걸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너무 힌트가 없는 사실 1, 2, 3, 4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글의 힌트는 첫 번째 문장을 일단 읽어줘야지 이게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알 거거든요. 첫 문장 읽어볼게요. 무엇이냐면은 Peter Novik이라고 하는 사람이 Artificial Intelligence Expert. 그죠? 뭔데? AI네. 인공지능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좋아한다. To think about big data. 빅데이터를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with라는 것을 함께 계속하지 않죠. with라고 하는 것 뒤에 만약에 도구가 왔다라고 한다면은 뭐뭐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뭘 가지고 analogy to images. 이미지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에 대한 비유.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첫 문장을 통해서 첫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냐면은 이 유명인이 얘기했다는 거죠.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뭐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미지라고 하는 것에 비유해가지고 설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첫 문장에서 던지고 있는 것이죠. 나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걸 이미지에 비유해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문장이고 끝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 빅데이터도 마찬가지다. 똑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읽어봅시다.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는 건 중요해요. 일단 유형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이렇게 풀었다 저렇게 풀었다 니네가 이걸 갖다가 혼란스럽게 하면 안 돼. 일단 빈칸 읽고 보기 읽어보고 하는 과정을 계속 해봐. 계속 그 과정이 몸에 익어야지 어떤 다른 기교도 쓸 수 있는 거지. 일단은 같은 방법으로 계속 풀어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맞든 틀리든 간에. 다시 복습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거 in data analysis. 지워버립니다. 자, 데이터 분석에 있어가지고의 패러다임의 변화. 패러다임은 어떤 학문에서의 주요 흐름입니다. 주류. 그 학문에서의 주요한 주장. 맞을 것이다 라고 예측되어진 어떤 주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보통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연구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데이터 분석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는
변화를 약속합니다. change라고 하는 거를 약속한다. 하나의 문장이 나오고 있죠. 이번 동그라미 문장 보시면 by changing the amount 양이 변화됨으로 해가지고 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we change the essence 우리는 어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new technology have brought quantitative data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왔더라고 양적인 데이터를 들고 오게 되었다 라는 실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비유급 주어동사, 더비유급 주어동사인데 문장 구조 잘 보십시오. 더비유급 주어동사가 무조건 더비유급 주어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비유 표현은 뭘 가지고 만드냐면 형용사나 부사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면 형용사가 하는 그 기능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야. more에 수식하는 데이터, much였겠죠. 맞죠? more에 수식하는 데이터가 있고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죠. 이게 뭐야? 데이터, 목적어를 수식했기 때문에 much가. 더 more이 수식하는 명사까지 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맞죠? 더 많은 이건 해석 어떻게 하는데 4번 동그라미는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그렇죠?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 더 많은 데이터를 네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misuse 이것도 마찬가지야. make of it 이거는 어떤 수거에서 지금 나오는 건데 이게 수거입니다. 이게 활용하다 뭐를 잘 활용하다의 뜻이거든요. 그거를 이거는 합쳐보면 어떻게 되는데 그것을 덜 활용하게 된다. 더 적은 활용을 네가 만들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그냥 주어 사무실 동사 목적어를 수식하는 리스트예요. 지금 보면은 더 적은 활용을 네가 하게 된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활용은 더 적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 동그라미에서 얘기하는 양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본질을 바꾼다. 3번 동그라미 기술 새 기술이 무엇을 갖고 왔다? 많은 어떤 데이터라는 것을 들고 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번 동그라미 뭐라고 하는 건데 어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활용은 더 적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5번 동그라미 뭐라고 얘기하는 as quality precede라고 하는 것은 선행하다, 앞서간다, 우선시하다 이런 식으로 의역할 수 있는 건데 앞서간다. 그렇죠? 양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양, 맞죠?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양을 우선시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지금. 이런 말이야. 이걸 요약하자. 맞죠? 아, 퀄리티네. 맞죠? 같은 말이잖아. 이거 이상한 표현이네.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 이네 지금 보니까. 뭐 이야기하고 싶어? 1, 2, 3, 4가 결국 다 다르다는 건 알 수 있는데 내용이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럼 위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물론 우리는 이 글 같은 경우는 읽을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떤 식으로 비유를 했는가? 이 데이터를 갖다가 이미지에 비유해서 이 사람이 뭘 설명하고 싶었는지 찾아야 되는 거죠. 이미지에 함몰되면 안 된다. 우리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빅데이터입니다. 이미지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미지와 비슷한 속성의 어떤 그 빅데이터가 갖고 있는 속성은 무엇인가? 빅데이터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서론이죠. 이 사람이 이게 빗대어 설명하겠다라는 거죠. analogy로 설명하겠대요. 자, 끊으시고 first 첫 번째로 he asked us to consider the iconic horse from the cave painting in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더라? 라스코 프랑스의 라스코의 벽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오형식이죠 지금. us to 목적격 for 그는 요청에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consider 올려봐라. 생략을 한번 해봐요. 아이코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이런 거야. 유명한 아이콘처럼 뭔가 대표하는 상징적인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 건데 지금? From the cave painting, 뭔데 벽화, 동굴 벽화인데 이거 뭐 몰라도 되죠? 라스코, 프랑스에 있는 라스코라고 하는 곳에 있는 동굴 벽화의 말 그림을 갖다가 생각해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옛날 사람들이 그런 아주 유명한 어떤 벽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선행사는 얘입니다. 이 그림들이라고 하는 거 주어죠. 그리고 그것은 date to가 우리가 date back to의 형태를 더 많이 쓰게 돼 있죠. 원래는 거슬러 올라가다. date to the Old Age라고 하는 게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Some 17,000 years ago, 이렇게 17,000년 전 언젠가에 있었다는 거죠. We think of a paragraph about hers. 그리고 나서 무엇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의 사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혹은 better, 더 나은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that 파블로 피카소. 파블로 피카소가 붓으로 슥슥 그린 그림. 쉽게 얘기해서 그림. 파블로 피카소는 중요하지 않아.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동굴 벽화의 말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다음 뭘 생각하라고 얘기하냐면은 말의 포로그램, 말을 사진 찍어놓은 사진 생각해보고, 혹은 뭘 생각하라는 건데? 그림의 말이겠죠. 그림, 말그림 생각해봐라. 이런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그것은요, 이 앞에 있는 뭔데 사진 한 장이 되었건 아니면 피카소가 그려놓은 그림이 되었건, 그리고 그것은 do not look much dissimilar to the cave painting. 보세요. 장난치고 있죠, 말로 지금. 나 동그라미 치고 디스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게 뭔 말이에요? 부정을 당하면. 뒤집고 또 뒤집으면 360도로 뒤집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강한 긍정이란 말이죠. 그럼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렇지? Do not look much dissimilar. 많이 다르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결국에는 very similar하다의 의미인 거죠. 매우 비슷하다. To the cave paintings. 결국 이거나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두 개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In fact, 실제로 when Picasso was shown, 피카소가 보여진 거죠. 사형식의 수동태. 피카소가 봤어. 뭐 줬는데? 이 라스코의 이미지를 보았을 때. 끊으시고 이 쉼표를 여기 넣어줘야 되는데 쉼표가 좀 없죠? 왜 여기서 끊어줘야 되겠죠? He remarks that 여기서부터 뭐야? 목적어죠 지금. 목적어 that이라고 리마크라고 하는 것은 언급하다. 말을 했다 이런 얘기인 거야. 어떤 말을 했다. Since then 그때 이후로 since then이 뭐 얘기하는 거는 17,000년 전 17,000년 전 그때로 we have invented nothing. 우리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다. 발명하지 않았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발전 하나도 되어지지 않았어. 발전 없었다. 라는 얘기. Picasso's words are true. 피카소의 말은 진짜 사실이야. on one level. 한 수준에서는 사실인데 but not 뭐야? true. 사실이 아니야. 이거를 원문으로 만들자면 뭔데? They
want to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on another level 다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지금 뭐 얘기하는 건데 한 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이고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 하는 겁니다. 단어를 그냥 단편적으로 읽어서 해석을 하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글을 그냥 읽는 건데 우리가 이런 그냥 문해력이라도 해석할 수 있느냐 이 글의 내용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느냐가 지금 관건인 거고 그거를 요구한단 말이야 지금 수능에서는. 됐습니까? 그래서 버릴 거 버리고 네가 취할 걸 취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이걸 핵심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라스코 동굴 벽화에서 사진, 그림 하나도 발전된 게 없어. 그대로야.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다. 근데 여기서부터 뭐야? 바뀌는 거지. 네? 어디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글의 그림상 effect. 이 여기서부터 뭔가 좀 바뀌어. 어디서부터? 이 사람의 여기서 말에서부터 바뀌는 거야. 어디서부터 뒤집혀요. 피카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부터 글의 흐름이 갑자기 바뀌어요. 피카소의 말이 이때까지 뭐야? 한 가지 얘기다. 사실인 것에 대해서. 변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발전하지 않았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다가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서 여기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데 however 뒤집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봤을 때는 변화된 부분도 있어, 발전한 부분도 있어 이렇게 얘기가 지금 흘러간단 말이에요.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다가 발전된 부분도 있다. 버즈에서부터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recall that paragraph of the verse. 다시 좀 회상을 해보래. 자, 회상해보세요. 사진 속에 있는 말 생각해보래. 맞죠? where is took a long time to draw a picture of a hearse. Now, a presentation of one could be made much faster with paragraph.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데? 이거는 이 수거잖아. 우리가 이 케이크스 시간 돈이 들어요. 시간 돈. 이 뒤에 어떻게 들어가는 건데 for 의미상 주어 쓰고 싶으면 쓰고 누구한테 있어가지고 투부에서 뭐뭐 하는데 시간 돈이 많이 쓰인다 라고 해가지고 얘네 가주어진적 구문이긴 한데 이게 좀 수거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주어진적 많은 시간이 들었다라는 거야. 뭐 하는 것은 하나의 픽처, 말의 그림 하나를 그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now, 이제는 곳에서, 맞죠? 여기 보면은 in the place라는 선행사가 좀 생략돼 있어요. 곳에서 어떤 지점에서부터 해가지고 이거 실제로 관계 부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읽어보면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representation 이거는 표현이죠. 표현. 원. 그런 하나에 대한 어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could be made 만들어졌어요. much faster. 봐봐. 그림 그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사진을 생각해 본다면은 많은 시간의 단축이 있었다는 거지. 같은 걸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훨씬 덜 걸려. with photograph. 맞죠? 사진을 가지고 하면. 맞죠? That is a change. 그게 바로 변화다. 어떤 면은 변하지 않았다. 눈으로 보이는 결과물에서는 변화는 크게 없다. 말을 구현했다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똑같지만 뭐가 있었는데 시간상의 어떤 단축이 있었어. 그것이 변화고 But it may not be the most essential. 그것이 가장 여기서 어떤 change를 받아주는 인식자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Fundamentally the same. 뭐 때문이야? 그것이 근본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의 목적이 있어서 말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는 목적은 똑같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뭐 중요한 사항은 안 했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지금 무엇으로 얘기하는데 멸베이드가 ask 요청하고 있어요. 얘는 실제로 어떤 지금 뭐 ask이 땡땡 온 거죠. 노르빅의 요청이 뭔데? 그
문장으로 나왔어. 이거는 지금 삽입 구문이죠. 누르미기 요청하기를 이 명령문이죠. Consider capturing the image of a horse. 말의 이미지를 capture, 포착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봐. 어쨌든 다 읽어야지 지금 갈 수 있는 거야. 뭐 하는 거? Speeding it up. 그것을 빠르게 만드는 거야. 24 frames per second. 한 초당 24장이 들어가도록 빠르게 만든다면 up to 뭐뭐까지 만드는 것에 생각해 보세요. Now, 이제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 지점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빈칸 근처가 핵심인데 여기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거에서 변화해서 사진에서 뭘로 진화했을 때 자냐? 우성씨 보고 있어요. 바로 딱 앉아. 사진에서 진화해서 뭐가 되었을 때 이게 뭐가 됐을 때 이제 영상이 되었을 때는 사진에서 영상으로 진화했을 때 now 이제 quantity changes. 그러면 뭐야? 물량의 변화. 하나의 프레임에 24장이나 들어가는 이 변화, 이게 뭐라고 하는 거냐? 빅데이터. 그렇죠? 이 변화를 뭐라고 하는 건데 데이터 자체가 많아진. 물량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빠르게 모을 수 있는 이러한 데이터의 시대의 변화는 결국에는 뭐야? 질적 변화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품질에서도 더 우수한 변화. 우리가 그냥 사진을 한 순간에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움직임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적 변화를 들고 오게 됐다.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진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큰 변화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뭐야? 질적인 변화를 들고 왔더라. 양이 많아짐으로 해가지고 결국적에서는 질이 올라갔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랑 똑같은 거를 찾아야 합니다. 양보다 품질 중요하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많으면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세기술이 빅데이터를 들고 왔다라는 것은 어떤 팩트일 뿐이지 이게 어떤 글의 핵심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양의 변화가 본질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는 지금 세모잖아. 읽었을 때 이게 맞는 건지 짧은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는 변화를 약속합니다. 이게 잘 모르니까 특히 있잖아. 애매한 뭐 2등급, 이렇게 3등급 이런 애들 1번에 나도 못 끌려가. 이거 뭐 어려운 단어가 많이 들어가니까 1번 내 답을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이거 뭔가 맞는 얘기 아니야? 이러면서 잘 모르니까 해볼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잘 생각해봐.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긴 하죠. 빅데이터 전문가이긴 하지만은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주류 연구의 어떤 주류 흐름이 변화하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해요. 체인지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 그 체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양이 많아지면 품질이 올라가는 얘기하고 있어요. 양이 변화됨으로 해가지고 그 본질도 뭔가 바뀌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나마 이게 제일 세모인 게 문제인 거예요. 보기 중에서 31이나 33번에 지금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읽었을 때 2번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는 뭔가 핀트가 좀 달라요. 글의 흐름하고 핀트가 안 맞아. 뭔가 맞는 것 같으나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답은 2번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나머지는 답이 안 되죠. 지금 보면 맞습니까? 그래서 이 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나가야 돼요. 너무 진료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모의고사 전체 45문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지금 31이나 33 정도 고난이도의 글은 그렇게 엄청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2개, 3개 정도 출제되기 때문에 그게 어떤 그 고득점을 가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추론 능력을 만들어 놓으면은 시험으로 확실하게 쉽게 그냥 답을 찍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고를 풀 때 수월하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단축될 거예요. 글의 흐름을 보시고 이 사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걸 지금 보고 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구구절의 첫 번째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데 내가요 빅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해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 얘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탕이 위에 내용 깔려 있어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요거만 읽는다고 해서 단편적으로 읽어지는 게 아니에요. 글 자체가 지금 어려운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고르셔야 돼. 토픽이 같을 수는 있습니다. 글의 글감은 같을 수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 주제와 무관한 걸 찾으셔야 돼. 흐름에 맞는 거, 앞뒤 문맥이랑 잘 어울리는지를 보면은 답을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금 보시면은 이 글은 보통은 1번 앞에 있어요. 1번 앞에. 근데 예외적인 경우는 1번 동그라미가 주제일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뒷부분에 나오죠. 답이 될 확률은 3번이나 4번이나 5번이 많습니다. 1, 2번 답이 될 확률은 적어요. 이런 유형이죠. 읽으면 읽을수록 번호가 커지면서 많이 읽을수록 그 답의 번호가 크는 거예요. 빈칸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나 읽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기 번호가 달라지지 않아. 어차피 고르는 거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가잖아요. 읽으면서 숫자가 늘어나. 얘 같은지 혹은 뭐 문장 끼워 넣는 거든지. 그런 건 압도적으로 뒤에서 이렇게 3번에 제일 많고 그다음 4번, 5번에 가서 높으니까 3, 4에서 거의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찍더라도 여기서 찍어야 되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지금 1번 동그라미 앞에 주제가 있으니까 핵심 문장을 일단 찾으셔야 돼요. 주제문이 있어요. 그래서 주제문 찾으셔가지고 표시를 해놓고 그거랑 무관한 거 찾는 겁니다. 한번 풀어보십시오. 미리 풀어보셔 하면 되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토요일날에 걷기를 하고 왔더니 강한대교를 걷는 무슨 레이스가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왔는데 장난친다고 뭐지? 여기 이레즈미 해놓은 것 같은 문신 해놓은 것 같은 토시를 꼈단 말이야. 그 두 개 양쪽을 주니까 내 하나 끼고 그 같이 하기로 한 지인 한 분 끼고 둘이서 이제 문신데지춤 코스프레 한다고 형광 바지 입고 있잖아. 거기서 흰색 티라고 그래서 입고 갔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많은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런 바지 입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우리 이름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그 많은 가운데서도 서로가 길을 잃지 않고 서로를 잘 찾아서 끝까지 완주를 다 했는데 이거 내가 그걸 해놓으니까 이제 뭐냐면 인터넷에 그거 푸사를 해놓으니까 연락 오는 거야. 혹시 문신했어? 그래서 야, 니 혹시 문신했나? 그래서 막 연락 오고 중학생들 약간 알고 문신한 거 아니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나한테. 웃겨가지고 진짜. 근데 땀에 젖으니까 더 자연스러워가지고 진짜 리얼리티 진짜 문신한 거잖아. 당연히 장난 아니에요. 이레즘이 문신 아무나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도 진짜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 그거를 하루 만에 그 많은 문신이 다 새길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름에서 한 달 걸릴 거예요. 그렇게 색깔 다 넣으려면 돈 정수만 몇백만 원 들 거예요. 무슨 말이 들어요? 아프고 그리고 생활에 제약이 많죠. TV를 다 까집어놨는데 실버를 힘들지. 해보세요. 1번 앞에 주제가 있어요. 1번 앞에 풀어봐. 에드워드 서피어라는 사람의 글이죠.
30초 뒤에 풀을 할게요. 읽어봐야 모르는 단어 많이 했었어요. 얘는 근데 일반적인 글의 흐름 문장은 조금 달라요.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긴 해. 특이한 문제이긴 하거든. 풀은 뭘 의미가 있네. 이 고난이도 지금 클래스이기 때문에. 어렵다.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래, 문제 치고 어려운데. 해볼까요? 잘 풀어놨네, 잠깐. Edward Sapier라고 하는 사람이 a pioneer, 개척자다. In the field, 어떤 분야 of Native American Linguistics. 어떤 분야라고 하냐면은 미국 원주민 언어학이라는 분야. 미국 원주민 언어를 어떤 연구하는 그런 분야 안에서의 개척자인 동격이죠. 에드워드 사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grouped more than 1,500 Native American languages 1,500개의 미국 원주민 언어 1,500개 이상이죠. more than 뭘 넘는다라는 거죠. 이상의 원주민 언어를요. 그룹 뭔데? 이렇게 묶어 무엇으로? 6개의 families라고 하는 것으로 묶는데 more than 가로 묶어보면 심한 지금 읽어보면은 희한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1세기의 3쿼터다 이렇게 얘기해. 쿼터는 4분의 1이 quarter이죠. quarter. 3쿼터이다. 1세기에 4분의 3이니까 75년도 훨씬 더 전에 75년도 훨씬 더 전에 이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6개의 패밀리라고 하는 것을 묶었다. 근데 이게 여기서는 새로 나오는 개념이고 니네가 모르는 개념이니까 이걸 굳이 가족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어. 그 6개의 패밀리로 묶었다. 대충 6개의 무리를 묶었다는 건지 거죠. Ever since that time 그 시대 이후 지금까지 ever 지금까지라고 의미했죠. 지금까지 the classification classify라고 하는 것은 분류하다. 어디 가면 그 디파트먼트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 데를 갖다가 디파트먼트 스토어 이런 백화점이라고 하죠. 층마다 다 여성분, 남성분, 여성분 구두, 남성분 구두 이런 식으로 나눠 다이소 가면은 뭐 원예용품, 뭐 취미, 생활용품, 자전거용품 이렇게 분류해놨죠. 그걸 classify라고 합니다. 그래서 classification of Native American language, 미국 원주민 언어의 분류라고 하는 것은 has been a source of controversy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핵심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결론적으로 이 미국 언어의 분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이 토픽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이 토픽이 어떤 건데 원천이야. 뭐에 근원했냐? controversy의 원문이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알아야 하는 단어입니다. 필수 단어입니다. 이거는 고1, 2부터 외우는 단어죠.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논란, 문제, controversy, 논란이 되는 뭐 이런 식의 형용사용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원인이다. 계속 이게 논란이 되어져 왔고 뭔가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계속해서 이게 논란이 되어져 왔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주제라고 볼 수 있고 A small group of linguistics 아주 작은 무리의 언어학자들은 has recently
분류하는 틀, 그들의 분류 틀, 분류의 어떤 틀, 어떤 규칙에 유효성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물론 세 가지로 분류했죠. 누구는 6개를 분류하고 누구는 3개를 분류하면서 지금까지 뭐에 대한 이야기인데 controversy, 이 언어의 classification, 분류에 대한 원주민 언어의 분류에 대한 그 논쟁을 하고 몇 개를 분류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근데 언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A 지역이 다르고 B 지역이 다르고 했을 때 A, B가 이렇게 비슷하게 연접해 있는 여기 같은 경우를 뭐야? C로 볼 것이냐, 이걸 A 비스무리형으로 볼 것이냐, B 비스무리형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거에 따라가지고 언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경남 것만 해도 사실 뭐가 다른데 약간의 악센트가 더 다르긴 하지만 그걸 갖다가 다 다른 걸로 구분할 거냐, 비슷한 걸 묶을 거냐에 따라가지고 지금 이 개수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분류의 개수가. vast majority of linguists, however 잘 보시면 그러나 아주 많은 거의 대다수의 vast라고 하는 건 매우 이제 뭐야? very very big인 거야. 아주 많은 이 뭐야? 대부분의 linguistics, 이 언어학자들은 reject, 거절하는 거야. both the method and conclusion of these scholars, 이 학자들이 제시하는 뭔데 방법도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conclusion, 결론도 말이 안 된다. 둘 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arguing that 뭐 하면서요? 분사, 구문, 대리하고 주장하면서요. 뭐라고 주장하는 건데? linguistic science라고 하는 게 science가 그냥 학문, 머시기 학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has not yet advanced,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다, 멀리 발전되지는 않았어요. 충분히 멀리 뭐 할 수 있을 만큼 to be able to group Native American languages, 원주민의 언어를 묶을 만큼 into a few families, 몇 개 어종으로 묶을 만큼 종류를 우리가 뭐 6개니 3개니라고 조그맣게 그렇게 크게 이렇게 묶어줄 만큼 언어학이 그렇게 아직 발전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방법도 결론도 둘 다 거부합니다. 대다수가. 게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The absent of the grammar, handy 이렇게 얘기하는데 grammar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뭐야? 문법이잖아. 문법이 뭐하다는 거야? 부재, 없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문법이라고 하는 핸드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무슨 말이야? 물려주다라는 뜻입니다. 내 후손한테 물려주는 거야. 근데 문법이 손발이라서 지가 물려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얘가 동사가 아니다. absence는 주어고 동사 어딨냐면 밑에 줄 끝에 나와있죠. has, 이게 지금 동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중간에 뭐 많이 긴 거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handed down, 물려져 내려오는 거야. from the past, 과거에서부터 물려져 내려오는, 맞죠? 그 문법의 부재라고 하고 이거를 전면구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여기 있는 부분 owing to라고 하는 거 생소할 수 있는데 결국엔 얘는요 because of랑 같은 말이에요. 뭔가 때문에 우리가 because of라든지 뭐 due to 이런 거 많이 보죠. due to 이런 거 많이 보는데 owing to가 책으로는 등장하지만 그 문장에서 등장하는 건 저도 잘 모르기 힘들어. 근데 나오고 있죠. 뭐 때문에 either A or B, 뭐 때문에 이 문법이 부재한 거야. dirt of writ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밑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부족이다. 이런 단어는 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나오니까 볼게요. 부족. 써져 있는 것의 부족 혹은 더 destruction of written text, 쓰여져 있는 어떤 글들의 파괴되어서 쓰여져 있는 것들이 극히 부족해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전해져 내려오는 일단 문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has given weight, 뭘 주고 있다는 건데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무엇에 어떤 이론에다 이 이론이 맞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This minority groups, 이 소수의 의견이 맞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함께 얘기하는 건데. 근데 소수 의견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소수 의견 어디서 나왔을게? 굳이 따져보겠다 라고 한다면은 a small group of linguists라고 하는 2번 동그라미
동그라미이고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있어. 1번 동그라미. 소수의 어떤 의견, 소수자들, minority는 어디에 있어? 여기 있어. 1번은 지금 이까지 와서 받아줬단 말이야. 우리가 여기서 뒤집었는데 글을. 맞죠? 내용 자체도 옳지 않아요. 대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나누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 뭐야? 주류 의견이야 지금 보면.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의 어떤 이론에 무게를 실어주겠다. 이 사람 의견이 맞다라고 얘기해 주겠다라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흐름이 안 맞고. According to these scholars, 이런 학자들에 따르면 Native American languages has diverge. 이 단어는 나옵니다. 뻗어져 나오고 다른 단어인데 요거는 하나 두셔야 됩니다. 그죠? To such an extent over countries, 이 centuries 이렇게 얘기하는 몇 세기에 걸쳐서 어떤 그런 정도로 뻗어서 나와서 대신 이건 결론의 대신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에 뻗어서 나와서 되는데 이걸 굳이 내가 설명해 주려면은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소대 구문은 정말 많이 봅니다. 소, 형용사, 부사, 대, 주어, 동사 구문은 정말 많이 보지만 요거랑 같이 설명해주는 구문도 있어. such, 형용, 대, 주어, 동사. such,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그러한 정도. 여기서 형용사가 빠져있는 건데 너무 뭐뭐 해서 그래서 그 결과 어떻다 이렇게 해석하는 정도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렇게 몇 세기에 걸쳐가지고 맞죠? 몇 세기에 걸쳐 일어난 정도로 그렇게 뻗어져 나와서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몇 세기에 걸쳐서 많이 이렇게 분화돼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it may never be possible 가주어 진조로 나온 거죠. 절대 불가능하다. to 그룹 때 in distinct라고 하는 것이 구별되는 뚜렷한 어떤 어조로 그걸 분류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절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다시 보세요. These scholars가 얘기하는 거는 요 앞에 나오고 있는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이 대다수의 이 언어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소수는 갑자기 얘가 나오면 내용 자체, 이 문장 자체 빠져야 돼요. 빠져야지 글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래도 어법을 안 하면은 뭐 아쉬우니까 우리가 이름 써가지고 3개밖에 안 됐냐? 4개다. 하나만 우리 풀이 한번 해봅시다.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거니까요. 이거 지금 일단은 붙여놨기를 다 풀린다는 게 아니고 그냥 위에다가 이름 크게 적어, 오른쪽 위에다가 이름 크게 적어 놓으십시오. 다시 거들 거니까. 이거 지금 당장은 풀릴 필요 없거든요. 거들 거니까. 보겠습니다. 펼쳐서 보시면 24번인가? 몇 번인가 보죠? 보이는데 29번 펼쳐 15페이지로 보면 29번 어법 문제 나옵니다. 작년 고3 3월 무평이고요. 한번 해보시고 내용을 사실 뭐 읽으려고 하면 지금 너무 힘든데 봐봐. 문장 자체가 길면 일부분만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 사실. 근데 이거 내가 지금 어디 안 받았나? 일부러 보는 것도 방법은 한데
이상해. 이상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글도 좀 양이 굉장히 많고 좀 읽어야 되긴 한데 뭐 문장을 다 읽어야 되보다는 문장은 많으니 줄 건 같죠. 다 찾아보세요. 고난이도로 좀 출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보면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풀어볼게요. We don't know, 우린 몰라요. What ancient Greek music sounded like. 고대 그리스 음악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몰라. Because there are no example of it. 그것에 대한 예가 없기 때문입니다. In written or notated form, 어떤 쓰여져 있다든지, 이것도 노트죠. 어떤 쓰여져 있는 형태가 없고 또 하나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우리 뭐 할 때 쓰는 거죠? Neither A nor B. 여기서 noor이라는 것은 또한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A, B 다 아니다를 뜻하는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건데, 이게 지금 접속사로서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noor이라고 하는 게 이 부정어구가 문두에 오면서 역시 아니다 라면서 뒤에 이렇게 도치가 일어나는데 저희가 조동사 도치라고 해요. 부정어구가 문두에 오면은 조동사 도치가 일어납니다. 맞죠? 뭐 음악 문제처럼 have 삐삐 완료 시였기 때문에 has가 튀어나오면 has it survived in oral tradition. 구전도 전해져 내려오다. 입의 말의 형태로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oral tradition 구전의 형태로도 살아남은 것이 역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번 동그라미 문장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길게 지금 되고 있는데, 자, 읽어보면은 so we are forced. 그래서 우리는 그 강요되어요. 주로 guess at its basis. 그것의 어떤 기반이라고 하는 것을 from the account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서술의 뜻이 있어. 서술. 이 쓰여져 있는 거. of writers. 작가들이 써놓은 것으로부터 우리는 그걸 추측하는데, 플라토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작가들이 써놓은 거야. 그리고 그들은 generally were concerned with, be concerned with, 어디에 신경을 쓴다는 사람이야. 뭐, writing about music, 어떤 그 음악을 써놓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as 무엇으로써. 필요소필 거야. And as ethical exercise, exercise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뭐 다양한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연습의 뜻도 있고, 그렇죠? 운동의 뜻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냥 행동, 어떤 행위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적인 어떤 윤리적인 행위로서 이것을 쓰는 것에, 써놓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지. 묘사해놓는 거. as 이렇게 나와요. 답이 근데 2번이에요. 이 as가 아무리 봐도 원급 비교의 as가 아니에요. 이게 원급 비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만약에 원급 비교를 쓰고 싶던데 얘기해줘. 봐봐. 형용사나 봐봐. 부사를 as로 가두는데, 이렇게 가둘 때 예를 들면 형용사가 뭔 역할을 해? 명사를 수식할 경우 같이 이렇게 가둬주는 거야. 근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에는 이 자리에는 반사가 필요한 복수명사이거나 어떤 셀 수 없는 명사가 주로 오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형용사로 단어를 수식하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언어 소유격이 있으면 명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형용사를 수식할 거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수식했을 때 이걸 갖다 어떻게 이렇게 가둘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틀렸어. 어떤 식으로 나오냐? 니네가 수능 특강 풀다 보면 그렇게 생긴 애들이 나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as가 부사 as란 말이야. 그 부사의 as는 결국적으로 as를 사용해서 얘가 뭘 꾸며주는 거야? 얘를 꾸며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전에도 그런 거 있었죠. 어떻게 했는데 더비격금을 할 때 지가 수식한 애를 지 뒤에다 갖다 붙여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자리에
S가 지가 수식하기 위해서 여기 있던 애를 지가 들고 와서 수식해. 그럼 이게 원급 비교가 되고 싶으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as 다음에 뭐 넣어야 된다? 필로 머시기 걸. and 머시기 on exercise 이렇게 나와줘야 돼. 원급 비교가 되려면 문법적으로 형태 자체가 아예 틀렸고 해석을 해보면 뭐뭐로써 어떤 행위로써 라는 이 자리에는 뭐야? 실제로 전명구야 전명구. 근데 이게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냥 지어서 뭐얼이 있단 말이야. 이 자리는 비교 표현의 대입니다. 보다 무엇을 보면 할 수 있어요? 병렬 구조를 만들자. 된도. 그럼 이 자리에 된이 들어가는 게 보세요. 여기 위드라는 게 뭐예요? 위에 봐봐. 위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병렬 구조로 연결됩니다. 뭐에 신경 쓰는 것보다 providing a technical primer on its practice. 그런 행동에 대한 기술적인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primer라는 말이 있죠. 지금 보니까 입문서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떤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서술하는 행위로서 음악에 써놓는 것에, 음악에 대한 서술을 하는 것에 좀 관심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문장이고, consist of 뒤에는 song, verse. 이게 뭐냐면은, 불려지는 운문, 가사, 아카파 뭐랑 같이 오는데, 수반되어지는 instrument via, 릴라라든지, 피크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죠. 뜯는다, 줄을 뜯는다 이런 의미인데 기타라고 하는 거, 기타의 어떤 원조격인 이런 악기들과 같이 수반되어지고 불려지는 음문을 포함하고 있다. 컨센서스 오브 뒤에 보면 이게 지금 분사 구문의 3번은 태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태. 등수. 컨센서스 오브 뭐뭐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러면서 오브 뒤에 지금 이쪽으로 살아있단 말이야. 얘는 특별히 뭔가 이상한 것은 사실 없는 것이고요. 더 봤을 때 또 4번은 보시면은 이거는 읽어볼게. In fact, 실제로 플라토 considered music in which 플라토는 여겨요. 음악을 이게 저것도 목적어죠. in which 얘는 flute played alone. 그 음악 안에서 뭔데? 이거는 where로도 바꿨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뭐였겠어? in music이었겠죠. 음악 안에서 릴라라든지 어떤 플룻이 많이 연주되어지고 나아가서 accompaniment of dance or song 노래라든지 이 춤이 수반되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음악을 이거 오형식이란 말이에요. 여기다 음악을 목적격보 to be exceedingly 맞죠? 과하게 조잡하고 tasteless 맛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맞죠? 그 맛이 없다라고 과하게 조잡하면서 맛이 없다라고 여긴다는 거야. 목적격보에 to 불러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페인이 동사로 사용되고 있는데 보시면 melodies seem to have had a very limited pitch range. 근데 그 멜로디라고 하는 것은 seem to have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매우 한정된 높이의 범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since 왜 때문이냐면 instrument 그 악기라고 하는 것이 generally span only an octave, 하나의 옥타브에 span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면 동사라는 걸 알면 되는 뜻은 몰라도 걸치다, 걸쳐져 있다, 일반적으로 걸쳐져 있다. 자, 이거의 위치가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건가? 더 명사가 있어. 더 명사가 있는데 형용사가 단독으로 하나 띵 나온 상태에서 얘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얘가 형용사로서 얘를 수식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5번 동그라미나 많이 나오는 거 지금 부사의 기출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형용사랑 비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부할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많은 경우를 쓰지 말고 형용사인지를 보라고 얘기해요. 1번 명사를 지금 수식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야가 지금 보어, 주격보어나 목적격보어를 쓸 수 있는 자리인가라고 했더니 명사 수식이 지금 불가능해. 맞죠? 얘가 지금 주격보어나 목적격보어의 자리가 아니거든요. 얘는 부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예요. 이것도 이게 맞는 거예요.
된다. 시원하네.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수능 특강에 나오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 알게 된 것이거든요.